자, 이 에픽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보정하는 어플 중에서 그냥 색감을 보정하는 어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편집, 템플릿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템플릿에는 이런 디자인의 모양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 여기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정하겠다 이럴 때 쓰시는 게 그냥 사용하는 템플릿이 되겠고요. 물론 이런 걸 써도 되고 편집 시작 눌러서 편집할 사진들을 고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번에 찍은 사진을 한번 골라와 볼게요.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할 거면 편집, 레이아웃, 일괄 편집 있죠. 여기서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택해요. 15장까지 고를 수 있으니까 벌써 15장 골랐나봐요. 자,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오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의 그 필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가지 필터 효과가 있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로보다는 우리는 무료 버전을 쓸 거니까 이런 버터라는 어떤 효과를 만약에 눌러서 보시면 내가 주고 싶은 그 필터의 정도도 조절해 가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필터에서 조절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정해 가면 밝기 대비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뽀샤시하게 하겠다. 그럼 밝기나 대비를 조금 더 조절해서 맞추시면 될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이 부분은 이제 원본하고 보정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색깔 선명도라든지 텍스처라든지 뭐 그림자 요런 값들 있죠. 밝기 값 요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에픽이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사진 찍은 게 밝기가 아무리 LED 밝기를 비췄다고 하더라도 딱 원하는 대로 안 찍혔을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자연광의 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그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찍은 것에 후 보정을 조금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보정 툴이라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추천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일괄 편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똑같은 그 보정 그 색깔로 보정이 됐을 거예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그게 그 모바일 앱에서만. 네, 에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모바일 앱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앱에서 하실 때 활용하시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죠? PC 버전에서는 이런 어플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포토스케이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받으시는 포토샵 대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포토스케이프 치시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일괄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지금 아직 사진을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서 일단 제가 여기서 촬영했었던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일단 샌드앤에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옮긴 후에 일괄 편집까지 바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닫고 이번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좀 옮겨 오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엔 요게 이제 제 갤러리예요. 핸드폰의 갤러리에 가서 네, 앨범에 있는 찍은 항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져오고 싶어요. 이게 그날 찍은 걸 가져오는 샌드앤에어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그냥 갤러리에서 선택을 하셔서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 공유에 보시면 샌드앤에어가 떠 있을 거예요. 설치가 돼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샌드앤에어를 갤러리에서 바로 선택해서 고른 후에
번호가 뜨면은 그거를 샌드애니어에다가 옮겨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샌드애니어를 꼭 샌드애니어로만 가서 전송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잠시 보여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자, 어쨌든 저장을 했어요. 자, 요거 지금 제가 19개 정도의 파일을 그날 찍었던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 폴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맞출 거예요. 저는 바탕화면에다 폴더 하나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이름은 그냥 촬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폴더를 선택해서 거기다 저장을 하겠다 하면 촬영이라는 폴더에 19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지금은 에픽으로 옮긴 파일 말고 촬영을 했었던 그냥 원본 파일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옮겨지거든 포토스케이프라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똑같이 보정해 보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긴 할게요. 근데 아주 세밀하게는 안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에픽은 보면은 내가 밝기 대비 요걸 조절을 더 할 수 있는데 얘는 몇몇 가지 단계 중에서만 할 수 있기는 한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한꺼번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일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열어와 볼게요. 그리고 일괄 편집을 지금 물어보신 부분이 딱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일괄 편집을 들어가서 아까 사진을 저장했었던 바탕화면에 촬영이란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원본 사진들이 쫙 있죠. 첫 번째서부터 끝 번째까지 선택해서 모두 집어넣으면 여기 사진들이 모두 가져와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찍었던 원본 사진이 보이는데요. 필터를 안 줬을 땐 요런 색깔이에요. 이게 원래 기본 원본 사진입니다. 지금 찍어져 있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필터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레벨 값을 약하게 줄 거냐, 중간 정도 줄 거냐, 아니면 강하게 줄 거냐, 뭐 이런 거. 또는 밝기를 어느 정도 줄 거냐, 좀 덜 밝게 할 거냐, 좀 더 많이 밝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밝기 정도나 이런 값들을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면 대략적인 밝기들이 맞춰지고요. 여기가 일괄 편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 이제 찍은 사진은 거의 좀 비슷하게 찍혔을 거예요. 환경이 비슷하니까. 이런 사진들의 채도나 밝기 같은 걸 일일이 조절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쓰는 필터가 있다면 얘가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그 필터가 적용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찍는 사진에도 그런 느낌의 필터를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개체에서 내가 여기다가 우리 몰 이름을 살짝 워터마크를 박아 놓겠다. 그러면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점점점 눌러서 사진 눌러서 우리 로고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얘가 로고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림에다가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진은 리 눌러서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도 이렇게 박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워터마크를 이렇게 내 로고로 박아 넣을 수도 있고 로고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는 요 글 1 요런 데 눌러서 리 눌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 크기나 요런 거는 이제 적당하게 조절해서 넣으면 되니까 요렇게 넣어 놓으면요 포토샵으로 떼서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기울여 놓는다든지. 그래서요 요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업체들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찍은 컨텐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마음에 든다고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아 넣고 놓기도 해요. 아까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할 수도 있고 현재 사진만 딱 그 사진만 저장하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포토스케이프에 에픽 기능 아까 좀 PC에선 없느냐 라고 하셨다면 저는 이 포토스케이프의 이 편집 기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저장도 해서 일단 보여드려 볼까요? 일단 거의 편집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진 저장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기 폴더 있죠? 폴더에 아웃풋이라는 폴더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따로 경로 안 설정하고 그대로 저장해보면 이게 이제 19개 정도 사진이 쫙 저장이 되겠죠. 물론 사이즈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 조절해가지고 한꺼번에 맞춰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이즈는 변환 안 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맞추면 그 크기로 변환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제가 촬영이라는 폴더에 지금 사진을 불러다가 작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원본들이고요. 요 아웃풋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수정본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포토스케이프라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원본하고 색감이 어때요? 확연히 밝아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색감을 편집을 해서 보정해서 쓸 수가 있고, 일단은 좋은 점은 한꺼번에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작업을 일일이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는 많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정하는 툴로 알려드렸던 건 픽슬러라는 툴이 있었죠. 이 픽슬러는 온라인 포토샵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창인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 갔냐, 바탕화면에 아까 폴더가 촬영이었는데 잠깐만요. 바탕화면에 촬영, 바탕화면을 열어서 여기서 보면 되겠죠. 촬영 폴더, 촬영,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아까 보정을 하려고 했었던 사진들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선택하고 열기에서 이 사진을 만약에 내가 보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사이즈를 맞춰서 적용하시면 그 사이즈로 나온다 이거고요. 이 사진의 밝기를 보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조정해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나 밝기를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밝기나 대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높여주면 색감이 좀 밝아진 거 보이세요? 너무 밝으면 너무 흐리니까. 그래서 내가 화이트도 뭐 맞추려면은 요런 값도 맞춰주시고, 하이라이트를 줄 부분이나 섀도우 줄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맞추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티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티끌 또한 지우는 툴들이 있어요. 여기 수정해서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툴에서 힐링 복구 물체를 지우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물체를 내가 지우겠다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주름이 진 부분이나 뭔가 이제 약간 티끌이 묻은 부분들은 이런 수정 툴에서 수정이 가능하기도 해요. 어쨌든 마음에 들게 수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저장을 해서 JPG 파일로 퀄리티에 내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이게 그 JPG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픽슬러라는 이런 사이트도 모바일 포토샵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가지 그런 포토샵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좀 재밌는 툴로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아쉬운 부분을 배경을 추측해서 알아서 늘려주는 그런 익스펜드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 사진이 만약에 1:1 사진을 써야 되는데 양쪽이 좀 좁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네요. 리무버 뷰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픽슬러라는 이 사이트도 만약 활용하신다면 괜찮으실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간편하게 고칠 때는 픽슬러를 쓴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에픽이나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보정을 한꺼번에 하려면 여기 있는 뭐 PC 버전으로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보정이야 미리 캔버스에서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런데 미리 캔버스는 한꺼번에 보정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리 캔버스에서 보정하는 걸로 알려드려 보자면 일단은 파일을 여기서 불러오기 자체는 안 되잖아요. 바로 뭐 부르는 건 안 되니까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사진을 크기를 먼저 조절해서 맞춰야겠죠. 예를 들어 1000에 1000픽셀의 새 창을 열고 여기다가 내가 사진을 불러올 거라면 업로드해서 업로드 아까 제가 촬영이라는 폴더에 넣었으니까 여기서 사진을 고르고 열기. 그럼 사진이 가져와지면 얘를 이렇게 끌어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거고 밝기 조절은 얘를 클릭한 후에 필터에 가보면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 필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거면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를 맞추시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밝기 대비 맞추니까 원본에 비해서 확실히 밝아졌을 거고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 작업들을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미리 캔버스에서도 1:1 사이즈 만드는 건 가능하고요. 사진 편집이나 아까 일괄 편집 상태에서도 1:1로 내가 사이즈를 설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은 포토스케이프를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촬영이라는 폴더 안에 만약에 이 사진들 제가 보통은 1:1 사진으로 주로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얘가 보면 2992에 2992거든요. 엄청 크죠? 그러면 얘네를 여기 보시면 크기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1000에 1000픽셀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일괄 편집 상태에서도요. 저는 1:1을 좀 선호하는 게 편집할 때 편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져왔을 때요. 요 이미지에 내가 1000에 1000으로 맞추겠다. 그럼 여기서 여기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출 거니까 느리기로 놓고 1000에 1000을 맞춰서 저장을 하면 그 사진 사이즈로 저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 이미지 만드시려면 이렇게 제작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대표 사진하고 추가 이미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시 28분이니까 일단 사진부터 컴퓨터에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보정을 하기보단 아까 얘기했던 에픽이라는 어플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포토스케이프에 일괄 편집 기능을 쓰시면 좀 더 쉽게 보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정하실 때 기왕이면은 저장은 1000에 1000픽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0. 근데 만약에 내가 가로로 찍었거나 세로로 찍어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는 없죠. 그러면은 요렇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가로나 세로로 찍은 사진이라서 1000에 1000으로 맞추면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길쭉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메뉴에서 새 사진을 1000에 1000짜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사진을 그냥 붙이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보시면 사진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사진을 가져다가 붙이는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1000에 1000짜리가 거의 다 1000에 1000으로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1:1로 제가 보통 많이 찍어요 사진을. 그래서 지금 얘네는 1000에 1000 사이즈 1:1 사이즈로 돼 있을 거고
만약에 이런 이미지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여기 가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뭐 아예 넘어가게 놓으면 돼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형에 있는 것만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할 때 이렇게 물어볼 건데 확대 안 할 거니까 아니요 누르고 저장하시면 뭐 그 중에서 내가 나타낼 부분만 딱 잘라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미리 캔버스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회원가입했고 로그인.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유지 눌렀네. 똑같은 상황이라 했을 때 천을 만들고 아까 가로나 세로의 사진을 가져온다. 그럼 이제 업로드해서 사진을 가져와요. 만약에 이 사진이에요. 그럼 얘를 끌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잘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딱 잘려서 나오는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죠? 보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필터 효과 설정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답이고 무엇만 이용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어떤 거가 좀 더 익숙하겠다, 좀 더 편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다운을 받아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대표 이미지를 만들 거고요. 대표 이미지는 한 개예요. 어차피 이 한 개는 1000에 1000픽셀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를 제작을 할 거 하는데 이건 한 개에서부터 한 원래 9개까지는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얘는 그냥 똑같이 1000에 1000으로 만들 거예요. 추가 이미지는 나는 추가 이미지 할 게 너무 없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대표 이미지 만들면서 좀 더 넣으실 분은 추가 이미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가로 넣을 거는 이 대표 이미지예요. 추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드실 분은 만드셔도 되고 나는 만들 게 없는데 이런 분은 추가 이미지 빼도 돼요. 자, 또 하나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겠죠? 상세 페이지도 대략 한 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로 사이즈는 860으로 합니다. 세로는요, 우리 1500픽셀 이상으로 할게요. 1500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제가 1500을 준 거고, 한 2000픽셀, 2500픽셀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해요. 한 2000픽셀로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요것도 평가 대상이에요. 이 두 개를 저는 파일을 받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스토어에도 올리실 목적이라면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일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는 평가 이미지에는 오른쪽 상단에 오늘 날짜랑 빼기 이름을 적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만약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만든 대표 이미지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여기서 눌러서 적어주시면 돼요. 20240227 빼기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출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느 날 만들었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거 적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제출용. 아니요, 이게 대표 이미지. 지금은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만 좀 소개를 드렸어요. 상세 페이지는 일단은 그래도 요거는 만드신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조금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 만드실 시간을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4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1대1 사이즈로 해가지고 1000에 1000으로 맞춰서 만드시면 금방 만들어요. 물론 보정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요거 만드시는 거를 지금 35분이니까
50분까지 할게요. 지금 15분 정도 그럼 남았죠? 1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50분 동안 하시고 10분 정도 쉬시고 8시에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보정을 이제 촬영 어디 갔냐? 촬영 폴더가 네, 촬영 폴더에 아웃풋에 이렇게 보정한 사진들이 있고 이 중에 내가 대표 사진으로 쓰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한 후에 여기 위에다가 개체에 보시면은 T가 있어요. 이게 글씨예요.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2024-0227 빼기 이름 색깔 여기서 설정하고 글씨체 여기서 고르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오른쪽 상단에 놓고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제출용도 이렇게 저장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에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지금 제출용은 이런 식으로 따로 한 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표 사진 만든 거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는 같은 제품에 대한 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블루투스 스피커로 했다면 상세 페이지도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제가 머리핀으로 했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도 머리핀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뭐 보면은 아까 포토스케이프에서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틀이 있는 게 좋겠다 싶으실 땐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 게 상세 페이지니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괜찮은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있으면 그거를 눌러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드셔도 돼요. 상세 페이지는 내가 만들 때 만약 그냥 만든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쁘게 만들려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거는 기존의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 참고해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아니면은 아까 이렇게 해서 쇼핑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보일 거고, 여기서 물론 내가 찍은 것과 좀 비슷한 분위기로 올려놓은 상품을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주로 리뷰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위쪽에다가 넣는 형태로 하고 중간에 이렇게 꾸며놓는 그런 형태로 올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썼네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상세 페이지들을 좀 찾아보시고 요거를 좀 따라하면 괜찮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템플릿의 상세 페이지 보면 다양한 상세 페이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왕관 안 쓴 거를 일단 클릭하시고 여기는 요 스타일 템플릿을 그대로 쓸 거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해서 그 템플릿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진 거를 수정만 하시면 되죠. 미리 뉴 아이템 요거 아니니까 이제 지우겠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배경이 색깔이 저는 이렇게 들어간 게 싫어서 배경 편집해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얘가 필요 없으면 뭐 배경 부분에 색상을 다른 색깔로 넣거나, 별표는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여기다가 글씨를 쓸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여기 데일리 케어 아니니까 이거를 바꿔서 풍부한 음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사진 아니죠? 지우고 다른 사진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여기는 제가 안 가져왔었으니까 업로드를 좀 하죠. 예를 들어 원본을 가져와서 색깔이 어둡네요. 물론 여기서 필터를 줘도 되지만요. 프레임을 넣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다시 넣겠습니다. 어두우니까 필터 조정하고 직접 조절해서 밝기 대비 적당하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 글씨 부분도 좀 꾸미실 거면 조금 더 꾸며서 만드시면 돼요. 처음이라 멘트가 사실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줘야 되나. 그래서 비슷한 상품을 좀 찾아서 눌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똑같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미 팔고 있는 사람의 올려놓은 이런 내용 보면은 얘는 축음기 모양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 라디오 모양의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디테일 컷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느낌이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언제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요, 완전한 창작은 없어요. 그래서 좀 비슷하면서 내가 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세 페이지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 뺏겨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축음기 모양이 아니니까 바꿔야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써보죠. 여기 아래다가, 쟤는 아래다 했으니까 저 위에다 할게요. 그러면 라디오 모양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클래식도 그럴까? 레트로 디자인으로, 아니 세련된? 실내 공간 감성템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이다 좀 딱딱하니까 딱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꾸며서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감성템으로 딱 보다, 뭐 예를 들어 캠핑 감성템으로 딱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거고,
그래서 글씨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마땅히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몇 개 비슷한 걸 띄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멘트를 완전히 똑같이 말고 뺏겨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만 고쳐보세요. 저도 지금 쓴 게 요거를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적은 글씨 위에다가 저는 위에다 적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완전히 똑같이는 말고 괜찮은 부분은 갖다 쓰고 좀 내가 수정할 부분은 따로 바꿔서 쓰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음질 표시할 때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사진 하나 구해서 옆에다 배치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보시면서 좀 흉내를 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립스틱만 딱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진만 딱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이미지 배경 제거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였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배경 제거할 사진을 넣으면 되잖아요. 아까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 줄 테니까 얘를 다운받아서 저장을 좀 해놓고 다시 미리 캔버스에 와서 업로드 해서 아까 자른 거 제가 촬영에다 저장 안 했더라고요. 참. 아까까지 촬영해 놓고 여기다 했대. 어쨌든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와서 이 이미지를 필터 효과 밝기 대비 설정해 주시고 배치하시고 뭐 여기 보습과 뭐 어쩌고 적혀 있는데 얘네는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위치는 내가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맞춰서 놓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배경이 파란색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배경 부분을 배경에서 색깔은 나는 흰색이 좋다. 그럼 흰색으로 바꾸면 되죠. 글씨는 까만색으로 하실 거면 글씨 부분에 색깔은 까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얘는 립밤은 아니니까 좀 고쳐볼까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위쪽이 좀 잘리게 찍었네요. 사진 찍을 때.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이건 이제 찍다가 내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인데 여기가 너무 반듯하게 잘려서 그냥 이렇게 위에다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을 때 보습과 색감을 완벽히 잡아낸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가볍게 여기 찍은 이유가 왜였을까요? 한 손으로도 쉽게 든다라는 거잖아요. 해서 놓고 얘네들은 뭐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깜찍하고 귀여운 레트로 감성의 스피커 시선 강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는데 시선 강탈은 강조하려고 색깔을 빨강으로 고칠게요. 이거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붙이면 눈에 좀 띄겠죠. 화장품 후기앱 요거 아니니까 또 고치는 거예요. 밑에 이 버튼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건데 작지만 강하다 해서
만약 이게 충전 시간이나 그런 걸 안다면 그것도 좀 추가해서 적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은 몰라서 일단은 충전 최대 시간, 뭐 예를 들어 땡땡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보니까 강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 요소에 보시면 여기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프레임 중에 테두리가 있는 외곽선 프레임을 뭐가 여기 잔뜩 있긴 하네요.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그림까지 지워졌어. 외곽선 프레임을 만들고 크기 조절해서 놓고 이 외곽선의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여기 배경에 있다면 그 색깔을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내가 복사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까 그 그림에서는 촬영에서는 내가 가져올게 하나만 저장했나 보네. 자, 여기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조하려고 찍어 놓은 요런 사진, 그럼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넣고 저 이렇게 따닥 해서 여기서 크기 조절도 돼요. 그리고 뭐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여기 밑에다 또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업로드. 이번엔 여기 발 있는 거 요거를 알리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알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업로드. 이번엔 여기 뒤에 우퍼 요거 있는 거 넣고 끌어서 넣고 따닥 해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면 되겠네요. X 눌렀네. 이렇게 놓고 요런 데다가 이제 멘트 적을 거면은 아까 요소의 도형도 괜찮았던 것 같고,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놓고 적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라고 적을지 보면은 이거를 좀 배치해서 놓고 간편한 조작해 놓죠. 그러고 요거 위치 맞춰 놓고 요 두 개를 내가 만약에 그룹으로 지어서 하겠다. 그럼 그룹으로 지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글씨만 수정해도 되고요. 그죠? 여기는 발이 있어 뭐 안전해요 이렇게 적고 싶은데 그건 밑에다가 더 적는다 치고 해서 놓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 꾸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꼭 포토샵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사각형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차피 얘가 투명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각형보다 넘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배치하고 싶은 부분에 맞게 배치해서 놓고, 여기 만약 그림자를 넣고 싶다면 얘를 선택한 채 그림자를 두면 그림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리 조절해서 흐린 정도 조절해서 만들면 살짝 그림자를 깔아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요거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일단은 사이즈가, 얘가 상세 페이지 사이즈를 골랐다 보니까 사이즈가 몇이냐면, 아마 사이즈가 좀 다르겠죠, 얘가. 나는 만약 제작할 때 지금 860에 11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아까 2000픽셀 이상이랬으니까 2장 만들어서 내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2장으로 하기 싫으면 만들어서 여기 포토스케이프에서 붙일 수도 있어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붙이나 마나 편하게 쓰시면 되니까. 자, 간단하게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모양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직접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시간은 더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상품을 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저번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니 요런 정도만 가볍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출은 글씨는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실 거면 그냥 본문 텍스트 정도여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글씨로 쓰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02월 27일 이름 똑같이 이렇게 적어서, 만약 2장이면 요거 1장 컨트롤 C, 여기 장도 선택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출록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다운받아서 그러면 대표 이미지 하나,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지금은 2장이 됐는데 그렇게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는 곱하기가 몇이라고 했죠? 가로는 860이고요. 860? 세로는 맘대로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채점할 상세 페이지는 합해서 2000픽셀 이상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상세 페이지 열면은 아마 860에 1100으로 돼 있긴 한데 사이즈가 1장 가지고는 작겠죠? 그러니까 2장 정도 만드시면 제가 원하는 조건은 충족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고해상도로 받아서 아까 그러면 대표 이미지 저장했던 곳에 같이 저장을 하겠습니다. 촬영이라는 폴더로 놨고, 여기 안에 저장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했어요. 그럼 zip 파일로 묶어진 거는 이제 압축을 풀어서 저에게는, 그러면 요거 01번, 02번, 그리고 아까 그 대표 이미지로 만든 거 이렇게 3개를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예 800에 2000으로 해가지고 860에 2000이죠? 제작해서 그냥 1장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한일컴 kakao.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드시면서 질문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효과를 좀 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좀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